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5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항공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매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그 부분도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의 상황 먼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게 앞으로 우리 주가 대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정말 큰 하락이 나왔죠. 뭐 니케이에 비해서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유독 좀 많이 빠진 느낌도 있지만, 핵심은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패닉 셀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시금 회복을 바로 해주고 있다. 어제 떨어졌던 만큼 회복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증시 자체는 전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오늘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한항공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증시가 떨어졌으면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으면, 증시가 떨어지니까 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제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이 대한항공도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떨어질 땐 이만큼 떨어지고, 그죠? 좀 아쉽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떨어져 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구간은 애초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 아니었다. 이 상승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중요한 흐름을 보여드릴 건데, 자, 대한항공 2026년 1월부터 3월 5일까지 보이시죠? 2026년 1월, 지난 1월부터 3월 5일까지 매매 동향을 보는 거예요. 외인이 2,800억을 담았고요. 기관이 1,100억을 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외인이 2,800억을 담았고 기관은 1,100억을 담았다. 합치면은 무려 이제 3,000억 이상입니다. 그죠? 거의 4,000억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1월부터 현 시점까지 급락하기 전까지 1월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이란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보시면은 뭐 별다른 패닉 셀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이시죠? 여전히 많은 물량 되고 있고, 그 말은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저렴하게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이번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죠?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월 25일에 의미 있는 기준봉이 하나 있어요. 의미 있는 기준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봉을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잖아요. 순식간에 꽤나 빠른 속도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꽤나 빠른 속도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땐 다시 이 안에서 박스권이 이어질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다가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에요. 애초에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하고 있던 구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졌지만 애초에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가격이에요. 매수하는 가격이었고, 그 매수를 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변제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한항공의 주가가 빠른 속도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노력이 보여진다면 그 흐름을 누가 만들어내는가를 좀 봐야 된다. 외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매수를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요, 말 그대로 이런 상승세가 다시 한번 시연이 빠르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 안으로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 회복했던 흐름을 만들어낸 게 외인과 기관인지를 잘 파악한다. 외인과 기관이 만들어낸 상승세라면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냥 외인과 기관이 매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라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약간은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약간 눌릴 때
눌릴 때 외인과 기관이 찍어 누르는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야 되고, 외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시작되진 않는지를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대한항공 이렇게 오늘 5% 반등을 보이고 있을 때 골드만삭스 쪽에서 대한항공을 무려 25만 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영상 초반부터 대한항공을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라 그랬죠. 다만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영상을 좀 뒤늦게 보시고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상승이 시작되고서 아무런 근거 없이 상담이가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매수하자, 이런 관점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매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금 영상 촬영한 날짜가 이제 3월 5일인데요. 3월 5일 지금 골드만삭스가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있는데, 장중에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다음날 올라가면은 선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외국계에서 더 매수를 많이 해준다, 그럼 우리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한다거나 비중을 더 늘린다거나 이제 보유를 하며 홀딩을 하면서 간다거나 할 텐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사자마자 뭐 이를테면 이런 데서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가다가 언제 또 이렇게 빠질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께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한마디로 이거죠. 오늘 이렇게 주가가 5% 반등을 그릴 때 이 5% 반등이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손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지금 이 대한항공이 골드만삭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 대한항공을 기간 설정을 한 겁니다. 2026년 1월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개인이 4천억을 매도했고 외인이 2,800억 매수, 기관이 1,100억을 매수해놨습니다. 그죠? 1월부터 3월까지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골드만삭스가 오늘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무작정 뭐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게 아니라 매수를 한다든지, 이거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 없겠다, 좀 지켜보자, 이런 판단을 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준을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대한항공이라고 지금 문자 신청을 해 놓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뭔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무언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예측하고, 그 예측하는 능력이 얼마나 적중이 뛰어난가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달라집니다. 그럼 예측하는 적중률이 올라가기 위해선 한마디로 뭐예요? 이 자리가 매수할 자리다, 이 자리가 앞으로 주가 올라갈 자리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결국 이 주가를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요 증권사들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주가를 올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증권사는 아시겠지만 외국계 증권사로서 꽤나 힘이 있습니다. 그죠? 영향력 굉장히 큽니다. 그죠? 월가를 뒤흔들 정도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 주식을 지금 매수한다라는 거는 주가를 올릴 의향이 있거나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베팅한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떨어졌으니까 매도하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항공은 지금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건데,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도 매수 포지션을 혹은 매도 포지션을 어떤 포지션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부터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건데, 시초가부터 또다시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또 시작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일 때는, 지금도 2743주 찍혔죠. 장중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데이터입니다. 11시 18분 49초에 골드만삭스가 2743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전체 26만 2364주 이렇게 물량을 점점 늘려가는데,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맹목적으로 이것만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이 자리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거듭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외인과 기관도 1월부터 현 시점까지 각각 2,800억, 1,100억 매집을 해놨고, 이 물량들이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싯,
대량 매도 이걸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오늘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흐름을 따라가자. 외인과 기관이 매집하고 있으니 우리도 매집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외인과 기관이 매집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제 외국계 증권사라 불리는 골드만삭스 역시도 오늘 이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있으니 우리도 매수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추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골드만삭스도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과연 어떻게 매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과 대응 시점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외인과 기관 수급과 주요 증권사 수급을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거고요. 그 기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7371 7454 여기로 대한항공이라고 지금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기회라고 알려드려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회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다 올랐는데 어제 기회라고 했지 하면서 뒤늦게 좀 따라붙는 분들이 많아요. 기왕이면 저는 여러분께서 저렴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여러분께서 최대한 좀 비싸게 파셨으면 좋겠다. 대한항공이 됐든 뭐가 됐든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하기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방송까지 해드리는데 방송을 할 때는 좀 많이 늦잖아요. 그죠? 방송은 당연히 한 템포, 두 템포 혹은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제가 하나의 종목만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께서 좀 최대한 비싸게 파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이 문자 신청을 좀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시겠죠? 물론 제 방송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방송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또 타이밍이 나오고 찰나의 순간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같이 이제 대한항공처럼 깔끔하게 외인과 기관이 매집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매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 좀 정확하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께서 이 대한항공 공략하고자 한다면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제 휴대폰 번호로 대한항공이라고 남겨놓은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우리 대한항공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